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그룹 R&D의 심장이죠. 자, 2021년도에 이제 설립되었던 동탄 연구소 관련되는 프레스9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쪽에서 131억, 프로그램 쪽에서 24만 주 넘게 일단 매도세가 나오면서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3% 넘게 하락한 5만 천원의 정규장에서 마감되었습니다. 시장의 어떤 소외 흐름이 베타 지수와 연계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적인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 지난주에 이제 트럼프 이 관세 관련되는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좀 일고 있고요. 7월 9일 이제 관세 유예 관련되는 기간이 다가오면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중동 긴장 뭐 강화로 유가, 뭐 환율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매크로 변수가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좀 매도를 3천원 가까이 했습니다만 코스닥, 그 다음에 기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이 코스피는 2946선 이제 3000선이 눈앞에 있는 흐름으로 1.80% 급등했고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 올라오면서 777선까지 이제 올라오는 흐름을 보였고요. 근데 이제 종목별로 보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는 한 2배 이상 상승 종목 수가 많은 흐름이고, 코스닥에서는 상승 종목하고 하락 종목 수의 비중 자체가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보다는 좀 차이가 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달러율 자체는 다시 이제 4원 정도가 빠져서 1359원, 뭐 이러면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가 계속 이제 유입이 될 수 있는 어떤 흐름이죠. 자, 유가가 이제 지난주에 WTI 기준으로 7% 넘게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자, 이런 흐름에서 이제 지수 차트를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면, 이 코스닥 차트입니다. 예, 코스닥 차트가 4월 9일에 글로벌 증시가 이제 급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4월 9일까지 빠졌죠. 이때 이제 637선이고, 6월 10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제 빠지기 전에 이제 793선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수만 한 24%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종목으로 좀 강한 종목 같으면 뭐 50%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이 흐름들이 거의 이제 2달 동안에 진행되면서 이제 OECD 20개국 국가 중에서 이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이제 상승률 자체도 나쁘지 않는 흐름들을 계속 이제 원화의 강세 흐름과 더불어서 외국인들이 이제 다시 이제 순매수로 이제 올 달부터 전환되어서 들어오고 있는 수급 영향들과 더불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 고가도 지금 넘어가 있는 흐름을 지난주에 좀 보였다가, 그러니까 2월 달에 이제 고가가 781선이죠. 그러니까 연중 최고가 흐름을 이제 지수는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데 비해서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이제 5만원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스권을 이제 갔다가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4월 달부터 지금 2달 동안에 지수는 한 25% 올라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뭐 지수하고 연동하는 흐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종목이 있으면 시장의 흐름하고 이제 동행하는 게 있고, 시장보다 강하게 올라가는 게 있고, 시장보다 좀 못한 흐름의 종목이 있다면 동행하더라도 한 25%, 시장보다 강하면 50%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HLB의 흐름들은 4월달 이후에 뭐 2달 동안을 본다라고 하면 언더퍼폼이 굉장히 지금 강화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시장이 이제 연고점을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최근에는 이제 시장 소외 흐름들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의 어떤 피로도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베타 지수로 항상 뭐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HLB의 베타 지수가 0.1입니다. 0.1이란 말은 시장하고 방향성은 일단 다른데, 마이너스란 말, 시장이 상승할 때 하락하고 하락할 때 상승하는 이런 뭐 청개루 같은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의료 장비 서비스 쪽이 대부분 그런 식의 성향을 가지고 마이너스 0.1이니까 그렇게 강하게 반대로 가진 않는다, 뭐 이런 정도인데요. 유독 지금 한 2달 동안에는 굉장히 조금 이제 아쉬운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CRL을 맞고 난 다음에 작년도하고 이제 다른 흐름들의 기대감을
온라인 간담회 때 5월달 리서브션 관련되는 이야기를 회사에서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을 제가 3월 달부터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좀 패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작년에는 아예 그냥 타입의 미팅을 요청해서 만나서 사실은 이제 포스트 액션 레터를 받아서 리서브션 권고를 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좀 더 강한 자신감으로 오히려 이제 뭐 타입의 미팅 이런 게 없이 바로 이제 메일도 보내서 무엇을 하면 되는지 포스트 액션 레터를 요구하면서 단순한 어떤 부분 처리로 빠르게 이제 리서브션 신청 자신감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작년보다 더 지금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추가적으로 작년에는 2번의 하한가를 맞았고 그 뒤에 이제 반등을 했다면 이번에는 한 번의 하한가 위에 바로 올라왔습니다만 그 뒤로는 지금 좁은 박스권을 계속 이제 그리고 있는 부분이죠. 거래량에 동반되지 않는 모습. 그래서 시장의 어떤 외국인 기관들 매수가 되는 종목 중심으로 중대형주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어떤 이제 매수가 제한적인 어떤 상태에서 시장 소의 흐름이 되고 있는 거고 펀더멘탈로 본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HLB가 뭘 해야 된다기보다는 항서제약이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항서제약 주가는 좀 나쁘지 않습니다. 홍콩 상장 이후로 거기도 이제 연고점 수준에 있으면서 있는데 유독 HLB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박스권 탈피를 5월달에 조금 이제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 5월달에 어떤 타임 어떤 스케줄 관련되는 부분들이 회사의 어떤 생각대로 지금 되지 않으면서 결국은 이제 뭔가 빨리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어떤 부분이 나와야 움직인다는 어떤 흐름의 사이클로 지금 종목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나마 이제 테라피틱스가 이제 이번 주 정도에 이제 탑라인 그러니까 락업 기사가 이제 나올 수 있는 어떤 시간, 왜냐면 그것도 이제 6월 말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제 확인을 이제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테라피틱스도 오늘 주가가 이제 다시 볼린저 밴드 상한선 태깅은 되지 않고 장중에 또 이제 뭐 순간으로 이제 8,400원까지 내려갔다가 5일선 밑단에 내려가서 이제 종가상으로는 8,850원인데 볼린저 밴드 상한선은 살짝 깨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좀 아쉬운 흐름들이 테라피틱스도 좀 나타나면서 HLB 쪽에서는 또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제 시장도 강하고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수급상으로 선호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 지수 관련주들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개인들이 이제 금요일에서 오늘 매수, 기관 소폭 매수고 외국인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일단 매도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창구 쪽으로도 봐도 이제 공매도 창구 쪽이 주가 되는 JP모간, 모건스탠리, 뭐 단타 치는 이제 UBS 이런 쪽이죠. 신한은 오늘 뭐 큰 매도는 없었습니다만 공매도 창구 이제 한국 쪽에서는 뭐 소폭 매수가 되었고, 예, 그리고 거래량은 이제 100만 주가 좀 넘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떨어졌을 때 거래량이 늘어서, 볼린저 밴드 하단선 가격 자체가 58,800원인데요. 거기 살짝, 지금 붙여서, 보통 이제 HLB가 중장기 이제 흐름에서 보면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대부분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은 5월 중순부터 하단에 가서, 여기서 이제 스티키하게 계속 지금 붙어가지고 있는 흐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굉장히 좀 답답한 어떤 흐름들이죠. 그래서 지수하고 연동되는 흐름이 가려고 하면 주가가 지금 요 정도 와 있어야 됩니다. 한 75,000원 정도. 왜냐하면 지수가 한 25% 올랐으니까 여기 가격 기준을 보고 한 5만원대니까 25%면 65,000원대겠죠. 65,000원대. 제가 이제 피보나치 낙폭가대 가격이 65,000원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를 회복해야 이제 FDA 관련되는 기대감을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하는 가격인데 이 가격에 들어가는 게 이제 지수하고 연동한다면 저 정도 가격에 있어야 그냥 시장 흐름하고
동일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 65,000원까지 올리기 위해서 일단은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이제 그 부분도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운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대비해서 이런 베타 지수라든지 아쉬운 부분의 어떤 수급적인 영향, 펀더멘탈에서 불확실성, 그러니까 두 번째를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전 같으면 기대감으로도 주가가 올라가겠습니다만 지금 뭔가 이제 시장에서 불확실성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팩트 중심이 나올 때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를 HLB 관련주들은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침에 나왔던 기사를 뭐 잠깐 뭐 살펴봐 드리면 이 동탄연구소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이제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HLB 생명과학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그룹사인 HLB 뭐 셀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단디바이오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탄 연구소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뭐 그 R&D의 이제 중심축인데요. 실제로 이제 방문해서 이제 뭐 기사가 나왔던 부분이다. 그래서 뭐 전체 크기는 한 500평 정도 되고 인원도 한 60명 정도 되고 여기 이제 시설이 세포 배양실이라든지 RNA 분석실이라든지 학 분석, 뭐 단백질 분석, 동물 실험까지 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R&D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리보세렌 같은 경우에도 후속으로 뭐 병용 파트너라든지 도입 약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R&D 관련되는 부분에서 전임상 그 다음에 임상 단계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뭐 시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내용을 보면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 관련되는 부분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HLB 셀은 과거에 이제 라이프 리브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인공관 관련되는 부분이 아직도 이제 여기에 내용은 나오는데 한참 이제 그 뒤에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최근에는 이제 뭐 히트루겔이라든지 블리드 픽스 관련되는 부분의 기사들이 한 번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룹의 이제 계열사들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회복 관련되는 사례도 뭐 셀과 제약의 히알루론산과 히트루겔을 같이 쓰면 조금 이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을 보면 이분이 이제 한용의 CTO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R&D 쪽으로 이제 그 M&A 쪽 들어왔던 이제 뉴로트브라든지 제넥스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장기적으로 펀더멘탈을 강화하는 부분에는 분명히 영향을 주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이제 FDA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제 기사들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리보세라님이 상업화 이후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이제 포텐셜 강화하는 데는 이제 도움이 되는 어떤 내용들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항서제약도 이제 계속 보시면 홍콩 상장 이후에 이제 세론 분위기가 나왔다가 계속 이제 뭐 그 50위안 초중반에서 계속 형성하면서 고점 돌파 시도를 하는 이제 위치에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제 뭐 44위안에서 56위안으로 4월 달에 한참 이제 좀 안 좋았을 때, 시장이 안 좋았을 때 40위안 중반에서도 한 20% 이상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죠. 홍콩 상장 이슈 외에도 좀 견조한 흐름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HLB의 이제 그 소외 흐름들은 좀 굉장히 좀 아쉬운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쪽에서는 오늘도 이제 공매도가 좀 더 늘어났습니다. 전체 거래량의 11% 비중을 좀 차지할 만큼 공매도 영향력이 이제 제한적인 어떤 거래량에서 계속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커버링이 나오고 좀 다급해지려면 최소 거래량이 200만 주 이상의 양봉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공매도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에는 6월 12일 기준으로 429만 주대. 그 다음에 오늘도 최근에 이제 보시게 되면 그 지난주에 이제 상한도 조금 이제 되었습니다만 체결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공매도에 선행되는, 한국은 이제 무차입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입을 가지고 있는 수수료를 주고 이제 가져오는 이 거래가
공매도의 어떤 전조니까 체결이 계속 된다는 것보다는 상한이 많이 될 때 이제 수급의 어떤 변화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셨는데 굉장히 좀 뭐 아쉬운 흐름들이 최근에 오늘도 좀 이어졌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